최근 지역 간 국가 간의 상호 연결이 강화되면서 여러 국가 민족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모든 인간은 세계 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세계 시민주의가 주요 담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 시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키니코스 학파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금욕, 즉 욕구를 금지하는 태도를 추구하며 속세의 가치를 부정했던 디오게네스는 참된 가치와 거짓 가치의 차이만이 유일한 구분이고 다른 구분은 쓸데없다고 여겨서 어디 출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같은 인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보았대요. 네, 이 부분이 일본의 4번 선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가 있겠네. 그치? 키니코스 학파의 세계주의는 정치적 공동체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기존의 사회관습이나 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연적 공동체를 추구한 것이다. 이들은 세계 시민의 개념에 해당하는 우주적 국가의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인류를 세계 시민으로 전향시키고자 했다. 키니코스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모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적 원리, 로고스에 의해 구성된 우주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스토아학파로 이어졌다. 키니코스 학파 철학의 영향을 받은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 제논은 온 인류가 동료 시민이며 기존의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의 삶의 방식과 질서로 다스려지는 세계 공동체를 지향했대요. 자,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이 1번의 1번 선지가 맞다는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제논 이후의 초기 스토아 학파는 제논의 이상주의를 일부 수정하여 우주 혹은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정치체제인 폴리스, 즉 우주 전체를 하나의 폴리스로 생각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죠. 그 도시국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대요. 이들은 인류의 공동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폴리스든 다른 폴리스든 어느 곳에서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대요. 초기 스토아 학파는 세계 시민권, 우주 혹은 자연의 법칙에 일치해서 사는 자에게 한정을 했고 인류 전체의 유익, 즉 유익함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대. 하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로마 제국과 코스모폴리스 자체를 동일시한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 자, 코스모폴리스가 뭐야? 온 세계잖아. 전체를 하나의 폴리스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곧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이성을 가진 인류로 확장을 했고 로마에 대한 소속감 내지 애국심을 강조했대요. 이를 동심원의 비유를 통해 표현한 스토아 학파 철학자 히에로클레스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역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대. 왜냐하면 애국심을 강조했으니까요. 그는 우리에게 지역적 소속이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연속적인 동심원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내부의 원은 우리 자신의 마음, 두 번째 원은 직계가족, 세 번째 원은 친족, 네 번째 원은 이웃과 동료 시민.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소속감도 중요하지만 그게 곧 지역적 정체성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약간 모순적인 말을 했대.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히에로클레스 이 부분이 1번의 2번 선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스토아 학파의 세계시민주의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첫째, 스토아 학파의 세계시민주의는 우주가 이성적 원리에 구성되었으며 인간도 이성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제가 깔려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계시민주의가 정당화되기가 어렵대요. 이게 1번에 3번이 정답인 근거입니다. 우주가 이성적 원리에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지. 둘째,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가 로마 제국과 코스모폴리스를 동일시하여 이들의 세계시민주의가 로마의 패권주의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패권주의는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스토아 학파의 세계시민 개념은 태성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시민은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폴리스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세계 혹은 우주는 만물을 포괄하는 보편적 실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래 디오게네스가 자신을 세계시민이라고 한 건 자신이 어떤 정치에도 속하지 않음을 표현한 건데
스토아파는 이성의 원리라는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우주적 공동체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적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순적이라는 얘기겠죠. 스토아파 세계시민 개념이 가진 모순은 오늘날의 세계시민주의에도 해당될 수 있다. 세계시민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도덕적, 정치적 고려의 기본 단위로 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도덕적 위상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개인의 관점과 인류 공동체를 위한 관점이 달랐을 때의 갈등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게 1번의 5번 선지의 근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기역은 초기 스토아 학파이고 니은은 로마시대 스토아 학파죠. 자, 초기 스토아 학파는요. 우주 법칙이 일치해야지만 세계 시민이라고 보았어요. 네, 여기 보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2번 로마 제국이 세계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로마는요. 로마 제국과 코스모폴리스 자체를 동일시했어요. 즉 로마하고 세계 공동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애국심을 강조한 거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현실 정치를 외면하진 않았어요. 다 지금 정치 참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면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누스바움의 입장을 이해해보래요. 정치철학자 누스바움은 스토아파의 세계시민주의 이상을 이어받아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를 전 인류와 가능한 가깝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대요.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든 우리가 만나게 될 인류를 그 낯선 생김새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인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아무리 낯선 모습의 인류일지라도 기꺼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지역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대요. 이거는 로마 시대 스토아랑 비슷하죠. 그녀에 따르면 지역이나 국가와 관련된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부분 요소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더 가치가 있거나 선한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인류 전체에 더 유익한가가 판단 기준이 된대요. 자, 그럼 1번. 유익한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는 초기 스토아 학파도 보면 인류 전체의 유익권을 우선적으로 추구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낯선 모습의 인류일지라도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본 거는 제논의 입장에서는 적절하다. 자, 제논에서는 인류가 곧 동료 시민이라고 봤잖아. 그렇다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누스바움과 생각이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 없다라는 건 로마시대 스토아 학파랑 비슷하다고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 동심원들이 가능한 한 중심을 향해 가깝게 모이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 히에로클레스는 연속적인 동심원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가능한 중심을 향해서 모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기 때문에 히에로클레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누스바움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 말이 비슷하겠죠. 정답은 5번인데 스토아 학파는 로마시대 스토아 학파가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스토아 학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적절하지 않아요.